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계속 명제 진도 나가 볼게요. 교과서 186쪽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조건이라는 거 배웠었어요. 그죠? 자, 이 조건이라는 거는 x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바뀌기는 하지만 어떻게 됐든 참이나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다만 x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기 때문에 조건 하나만 가지고는 이거를 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자, 이제 조건이 두 개 이상이 되면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문장은 x가 2일 때는 참이지만 x가 2가 아니라면 거짓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자, 이 문장도 역시 x가 2나 마이너스 2일 때는 참이지만 그 이외의 값이라면 거짓이 되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 둘을 이렇게 이어줘 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면, 자, 조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이 되고요. 자, 이 문장은 명제가 돼요. 자, x가 2이면 이게 가정이죠. x제곱은 4이다. 결론. 자, 앞쪽의 조건에서 자, x가 2라면 이라고 조건을 걸어줬어요. 그럼 이제 x가 2인 경우에 한해서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2가 된다면 자, 뒷문장이 참이 되느냐 거짓이 되느냐 우리 이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2라면은 2를 제곱하면 4가 되니까 x제곱은 4가 되죠.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가 되고요. 그래서 참거짓을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조건 두 개가 연결된 명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조건 두 개를 연결한다고 해서 이렇게 항상 참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 만약에 참인 명제를 만들 수 있는 이 두 개의 조건을 거꾸로 붙이면 이런 문장이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지금 조건에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게 뒤에 거를 만족을 시킨다면 참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빠졌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돼요. 그래서 참을 만들 수 있는 두 개의 조건을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도 거짓인 명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위에 있는 조건을 P, 밑에 있는 조건을 Q라고 해서 자, P면 Q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요 앞에 온 요 P를 가정, 뒤에 온 조건 요 Q를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과 결론은 어떤 조건문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P면 Q이다. 자, 그럼 요 위 문장에서 자, x는 2라는 게 가정, x제곱은 4라는 게 결론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자, 이거를 이용해서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 7번 한번 볼게요. 자, 7번에 1번. A, B가 짝수이면 A 더하기 B는 짝수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정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정. A, B가 짝수이다. 자, 결론. A 더하기 B는 짝수다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x가 3이라면 2x 더하기 3이 9이다. 자, 앞에 있는 얘가 가정이 되죠. x는 3이 가정이 되고요. 결론은 2x 더하기 3이 9이다가 되겠죠. 자,
자,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참인 명제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장만 보고서는 참인가 거짓인가를 조금 판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어떻게 판별을 하냐면, 자, 이런 문장을 봅시다. x가 4의 약수면 x가 8의 약수이다. 자,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조건에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모아둔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죠. 자, 얘를 조건 P, 얘를 조건 Q라고 하고, 자, 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합시다. 그럼 얘의 원소는 1, 2, 4가 될 거고요. 자, 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을 집합 Q라고 하면 얘의 원소는 1, 2, 4, 8이 되겠죠. 자, 이때 지금 P는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부분집합이 되면 이 P면 Q이다는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 자, 앞에 거를 만족하는 원소들을 뒤에 전부 대입했을 때 다 참이 되면 이 명제 자체가 참이 되는 거니까, 자, 앞에 있는 원소가 뒤에도 똑같이 있으면 이건 참인 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왜 조건 두 개를 뒤집었을 때 거짓이 되는 경우가 나오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자, P는 Q의 부분집합이지만 Q는 P의 부분집합은 되지 않기 때문에 X가 8의 약수면 X가 4의 약수이다 라는 말은 거짓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교과서에 있는 건데, x는 6의 약수면 x는 9의 약수이다. 자, 이 명제 같은 경우는 자, 앞에 거 얘의 진리집합 보면은 1, 2, 3, 6이 되죠. 그리고 뒤에 거는 1, 3, 9. 자,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명제 같은 경우는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가 어느 것도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거짓이 되고요. 그리고 뒤집은 x가 9의 약수면 x가 6의 약수다도 거짓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할 때, 자, 참이면은 부분집합인 걸 보이면 되고요. 자, 거짓인 거는 어떻게 보이면 되냐면, 자, 앞에 있는 요 가정을 만족시키는 원소 중에 자,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는 원소를 찾아주면 돼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2랑 6이 가정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결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요 2랑 6 때문에 자, 이 명제는 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짓인 걸 보이면 되고요. 이렇게 이 명제를 만족시키지 않는 얘를 반례라고 해요. 흔히 반례를 든다고 하죠. 반박할 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명제의 참 거짓을 한번 판별해 볼게요. 예제 2번. 자, 1번에 x제곱이 1이면 x 더하기 1은 0이다. 자, 그래서 진리집합을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1과 1이 진리집합인데 여기는 1이 진리집합의 원소죠. 그래서 부분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얘 마이너스 1이 반례가 돼서 이런 식으로 거짓임을 보이면 돼요. 아이고, 잘못 썼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반례네요. x가 1인 경우 x제곱은 1이지만 x 더하기 1은 0이 안 돼서 거짓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것도 하나의 증명 방법이에요. 반례를 드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6의 약수는 12의 약수이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문장을 조금 다르게 써보면은, 자, x가 6의 약수면 x가 12의 약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이 진리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 2, 3, 6, 뒤에는 1, 2, 3, 4, 6, 12, 이렇게 돼서 1, 2, 3, 6이 뒤에 다 있죠. 부분집합관계가 성립해서, 자, 이 명제는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를 보이는 것만으로 이 명제가 참이라는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다면 바로 밑에 있는 문제 8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9번까지 풀어볼게요. 자, 다 풀어보셨으면 먼저 8번부터 볼게요. 8번에 1번, 소수는 홀수이다. 자, 소수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2, 3, 5, 땡땡땡 이렇게 나갈 텐데요. 홀수는 1, 3, 5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소수는 전부 홀수라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2를 제외하고 짝수가 들어가 버리면 2의 배수가 돼서 소수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2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2가 없죠. 그래서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소수는 홀수라는 말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붙인다면 얘를 참으로 만들 수 있겠죠. 3 이상의 소수는 홀수이다 라고 해주면 걔는 참이 되겠죠. 그래서 명제를, 거짓인 명제를 어떻게 하면 참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정삼각형이라는 애는 이런 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A는 B는 C, 이렇게 되면 정삼각형이고요. 이등변 삼각형은 A는 B거나 B는 C거나 C는 A거나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애들이죠. 그러면 자, A는 B는 C라는 조건이 있을 때 A는 B라는 조건도 만족하고요. B는 C라는 조건도 만족하고 A는 C라는 조건도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정삼각형의 집합과 이등변 삼각형의 집합은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얘는 굳이 3개가 다 같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3개가 다 같다면 2개씩도 같은 거니까 포함관계가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참이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x가 무리수면 x제곱은 유리수다. 이거는 이렇게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무리수 중에 제곱했을 때 유리수가 안 되는 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파이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루트가 들어간 두 개의 수의 합을 써주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 그래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제곱을 했을 때 5 더하기 2 루트 6이 돼서 얘는 무리수에 들어가죠. 따라서 거짓이 되겠네요. 자, 무리수에 들어간다는 말은 유리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니까요. 파이 제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례를 들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네 번째, x가 2보다 작다면 자, x-3에 x-5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우선 우리 이 부등식을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등식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던지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자, 지금 요 집합 수직선으로 표현해보면 오른쪽은 이런 집합이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이런 집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범위가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죠. 이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해요. 따라서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9번 문제 볼게요.
자, P라는 조건이 x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고요. 자, Q라는 애가 x가 a보다 크다래요. 이때 P이면 not Q이다. 자, not Q라는 거 저번에 부정 지난 시간 했었죠. 자, not Q가 뭔지부터 볼게요. 자, x가 a보다 크다가 q였으니까 이거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x가 a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주장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얘를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 요 범위를 포함할 수 있는 a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a라는 애는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이 범위를 통으로 포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a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인데 자, 이 a가 1까지 가더라도 이 범위를 전부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a는 일단 1보다는 커야 되는데 1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의 범위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사실 부등식 문제인데 부등식 문제를 이렇게 명제로 바꿔놨죠. 자, 이런 것처럼 거의 모든 단원의 문제를 명제나 집합단원으로 바꿔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 내용을 전부 알고 있어야 어떤 명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188쪽인데요.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명제에 대해서 다룰 때 그 명제를 어느 영역 안에서 다룰 건지 전체 집합을 설정을 해 놓는데요. 우리가 중3 때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요 중3 때는 복소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실수 범위 안에서 모든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전체 집합이 실수였기 때문이죠. 자, 실근. 자, x가 요 방정식의 해인데, 자, 해가 자, 실근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참이라고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어떻게 됐냐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 전체 집합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해가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거짓이 되겠죠. 요때는 참이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2차 방정식 fx는 0에 대해서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자, 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때는 자, 그 방정식의 해가 실수만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고 같은 명제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실수보다 범위를 더 확장을 시켜야 돼요. 복소수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전체 집합에 따라서 명제의 참과 거짓이 바뀔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명제의 범위를 설정해주는 그런 전체 집합이 있다라는 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됐다면 약간 생각을 더 해보셔야 돼요. 범위를 제한을 둔다는 게. 자, 이게 이해가 돼야 모든이랑 어떤이 지금 이해가 될 텐데 자, 일단 모든이라는 거 먼저 볼게요. 모든 x에 대해 자, 근데 여기서 얘가 실수라고 합시다. 모든 x에 대해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얘기는 자, 얘의 진리집합이 x 바 x는 실수죠. 전체 집합하고 같아지면 참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간 명제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돼요. 근데 자, 어떤이라고 합시다. 어떤 x에 대해 자,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은 실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가 거짓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하나도 없어야 이 명제는 거짓이 되고요. 하나라도 있으면 이 명제는 참이 돼요. 근데 x는 0인 경우 이게 성립하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 말대로라면 이해가 사실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몇 가지 명제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문제 10번을 보면 자, 모든 자연수 x에 대해 x제곱 마이너스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얘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x에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서 자, 얘 해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던지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0이랑 1 사이의 수만 아니라면 얘는 참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자연수는 지금 전체 집합이 자연수 집합인 거예요. 자연수는 전부 이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어떤 자연수 x에 대해 x제곱 더하기 x는 0이다. 자, 그러면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집합인 자연수 집합 중에 얘를 만족하는 해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참이 되는 건데 얘는 해가 0 또는 마이너스 1이죠. 둘 다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거짓이 돼요.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 중에 자연수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되면서 명제 자체가 거짓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문제 11번 풀어볼 건데 11번 풀기 전에 이제 모든이랑 어떤의 부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모든 x에 대해 p이다. 얘를 부정하고 싶어요. 자, 부정을 하겠다는 말은 얘를 반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거짓이라고 우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명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가능한 x값 어떤 거를 집어넣더라도 이 p라는 게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그럼 우리가 이걸 반박하고 싶으면 아니다, 그 중에 안 되는 게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x가 가능한 x값을 다 따져볼 필요는 없고 하나만 안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체 집합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될 때 쓰는 말이 어떤이죠. 자, 어떤 x에 대해 not p다가 되면 이게 부정이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모든 실수의 제곱은 양수다. 그럼 얘를 반박하고 싶다면 아니야, 실수 중에 제곱했을 때 양수가 안 되는 것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실수의 제곱은 양수가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실제로도 0은 제곱했을 때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게 참이에요. 위에 건 거짓이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든이라는 걸 부정할 때는 어떤으로 모든이 어떤으로 바뀐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어떤 이라는 말을 부정해 봅시다. 어떤 x에 대해 p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 이 p를 만족시키는 원소가 하나는 있을 거다라고 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부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다. p를 만족시키는 원소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조금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원소는 p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얘를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해 not p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는 이 명제를 부정하는 게 돼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문제 11번 지금 풀어볼게요. 잠깐 멈추시고. 자, 이제 문제 11번 볼게요. 자, 위에 거 모든 실수 x에 대해 x-2가 0보다 크다. x-2의 절대값이 0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우린 얘를 부정하고 싶으면 일단 모든을 어떤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등호의 방향을 뒤집어주면 되는데 등호가 없었다면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밑에 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절대값이니까 0이 될 수 있죠. x가 2인 경우 0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해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2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2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돼버리니까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게 거짓이 돼요. 원래 명제가. 그리고 부정한 건 참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이라는 걸 부정했을 때 모든이 되고요. 자, x제곱은 x 더하기 3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허근을 가지면 돼요. 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요 이야기랑. 근데 제가 이야기했을 때 자, 최고차항계수랑 상수항이랑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실근이라고 했죠. 근데 얘가 실근을 가져요. 그죠? 왜냐면 판별식이 0보다 커져서 심지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자, 모든이란 말에는 적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거짓이 돼요. 그리고 얘는 참이 되죠. 그래서 위의 명제를 잘 분석해보면 x제곱이 x 더하기 3이랑 같게 만드는 실수 x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있긴 있다. 모든 실수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있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의 명제가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 명제 단원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한번 듣고 이해가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면 강의 몇 번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들도 다른 문제집 같은 거 몇 개를 더 풀어보셔야 아마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문제들 풀어보고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